당신 앞에 휴지통이 하나 있다. 마음속 고민을 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버리겠는가? 우리 시대 2030 청년들의 휴지통을 모은 곳 청춘 고민상담소에서는 불면에 뒤척이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뼈아픈 충고를 던진다. 잠이 오지 않는 날엔 누군가의 온기가 그립다. 사람에 대한 공감, 그리고 진정성으로 시작해 세상이 진동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이 있다. 강연문화 컨텐츠 기업 마이크 임팩트의 한동원 대표와 함께 마음속 가득 찬 고민의 휴지통을 탈탈 비워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번 좀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다가 네. 오늘은 이쪽 자리에 앉으셨는데 네. 어떠세요? 기분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자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또 반대 입장에서 있어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사분들을 모시고 청춘 고민 상담소라는 강연 이벤트를 기획하셨는데 그 배경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이런 몇천 명 대상의 그런 청춘 대상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방적인 강연 또는 그런 좀 약간 하이 레벨의 추상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청춘들과 이렇게 소규모로 직접 만나서 정말 내밀한 이야기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에게 직접적인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엠스퀘어에서 청춘 고민 상담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게 반응이 정말 좋았었고 이게 이어져서 출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는데 그 무삭제 버전이 재밌더라고요. 장항준 감독을 네. 막 거침없이 바닥까지 막 드러내 보이시고 네. 유시연 강사분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이렇게 합의가 되셨어요? 그런 청춘들 앞에 쓰는 롤모델이 되면 위선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자신을 선하게 드러내거나 자신이 위대한 존재에 나타나거나 롤모델이 되거나 근데 사실 진짜 고민 상담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고 진짜 수평적인 위치에서 형된 입장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사전도 저희가 그렇게 했고 연사들 오셔서도 정말 거침없이 이야기해달라 정말 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해달라라고 했는데 특히 그 두 분이 정말 거침없이 정말 욕설도 섞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또 그 10개 질문을 모으는 과정, 그러니까 10개 청춘들이 항상 하는 고민 10개를 또 모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모으셨는지. 사실은 무엇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청춘들이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춘들이 버려야 할 10가지 컨셉을 설정하였고 뭐 이제 외로움이나 타협, 뭐 열등감 이런 식의 토픽들을 선정을 했죠. 사실은 그게 저의 이야기였고 저희 마이크 임팩트의 이야기였고 사실은 우리 청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토픽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연 섭외는 어떻게 하세요? 이 부분이 가장 물어보시던데 네. 좀 굵직굵직한 분들을 많이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런 명확한 기획 의도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핵심 가치에 대해서 그쪽 분 이제 섭외 당하시는 분이 공감을 하시면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전달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런 연사들이 봤을 때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자들만 정말 다 같이 모여있는 장소를 만들거나 청춘들이 몇천 명 모이는 곳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컨텐츠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장을 만들거나 이런 게 이어졌을 때 그럴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랑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를 주는 거 이런 두 가지가 섭외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강연일까? 이 시점에 그러니까 뭐 마이크 임팩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테드 외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비슷한 플랫폼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강연이라는 컨텐츠 이야기가 가진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희가 돌아보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컨텐츠들은 많이 있긴 한데 사실은 그리스의 아테네 시대에 돌아가 보면 그런 광장 문화
이제 서로 이제 스피치를 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면 사실은 나에 영향을 미쳤고 내 삶을 바꿨던 이야기들은 오히려 선배를 만나서 들었던 진솔한 이야기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힘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인쇄 문화의 발달과 이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구전 문화 자체가 많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극도로 외로워지고 콘텐츠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다시 이 이야기의 힘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런 게 트렌드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수 있지만 근데 다시 돌아보면 이런 이야기의 힘, 이런 구전의 힘은 굉장히 인류 근원에, 인류 본원에 있는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런 컨텐츠에 대한 니즈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컨텐츠가 원래부터 있는 니즈인데 다시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힘을 믿으신다고 저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됐거든요. 네. 마이크 임팩트의 어떤 가치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거의 매개 이야기의 네. 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또 너무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네. 이야기의 힘, 그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망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스티븐 잡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스티븐 잡스가 나의 삶을 바꿨나? 나의 세계관을 바꿨나? 나의 꿈을 바꿨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나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나의 생활 체계나 사고방식은 바뀌었겠지만 나의 꿈이나 미래나 인생을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나의 꿈이나 미래나 인생을 바꾼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선배들이나 뭐 인생 선배들, 학교 선배들, 그런 뭐 형이나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진정성 가득한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저의 삶을 바꿨고 형성하게 됐었거든요. 그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정말 그런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저희의 얘기를 통해서 진짜 바뀌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막 회사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찾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 그게 저는 이야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부상한 고민의 이런 중심지가 있대요. 제주도 올레길. 네. 거기 가면 또 모든 여성들이 연애, 직장, 나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 길을 걷고 있다고. 근데 이렇게 고민 많은 청춘들, 비단 이들만의 문제일지. 고민 이런 게 생겼을 때 막 더 치열하게 하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더 고민의 해결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고민의 해결책은 오히려 그냥 멍 때리는 시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면 TV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건 아무것도 하는 시간이라 정말 홀로 된 시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가능하다면 걸으면서,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가능하다면 좋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정말 딱 이 고민에 맞는 솔루션 아니더라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는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당신의 이야기, 현주가 뽑는 세 권의 책. 고민 끝에 얻은 힘이 강하다고 하죠. 속도전에 휩쓸리는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9가지 질문을 짚어봅니다. 강상준 교수의 고민하는 힘. 눈물을 팔아서라도 웃기겠다. 글을 만만하게 써야 인류 복지가 향상한다. 오늘의 작가상에 빛나는 최민석의 에세이집. 청춘, 방황, 좌절, 그리고 눈물의 대서사시. 사회와 치열한 경쟁에 둘러싸여 허덕이는 청춘들을 위해 우리 시대 연사들이 모였습니다. 한겨레 21의 8번째 인터뷰 특강, 내가 걸은 만큼만 내 인생이다. 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마이크 임팩트에 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때 설립하던 당시를 회상해 보신다면? 이제 창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그냥 정말 죽어있는 청춘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보자, 이런 식의 의도로 시작을 했던 거죠. 뭐 제가 회사 다니면서 했던 거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런 비즈니스적인 기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을 섭외하고 싶다, 이런 이제 강연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오면서 그런 약간 잠재된 비즈니스 기회들을 좀 봤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너무나 느닷없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딱 이 순간에 딱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창업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이런 생각들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 할 때 있으세요? 네, 지금도? 그럼요. 네. 근데 운명적인 거나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우연적인 거에서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제가 딴 데서 보니까 부모님 걱정도 많으시고 뭐 어느 부모님이야 안 그러시겠냐 간에 그렇죠, 맞아요. 결정하시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이야 이렇게 좀 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었겠지만 네. 처음에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는 큰 부류를 범하며 보통 젊어서 좀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은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네. 그래서 이것 또 하나의 스펙이 된 거 아닌가. 네. 무언을 하려면 잘 나가는 직장을 먼저 들어가고 나온 다음에 일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맞아요. 과도한 스펙 경쟁 어떻게 보면 이제 책도 이제 그런 네. 거에 대한 내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뭔가 이런 스펙 경쟁이나 사실은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세상의 룰이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지만 현재의 세상의 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그 룰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포지션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마이크임팩트가 소셜벤처고 사회적 기업인데 목표 중에 하나가 잘 나가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되게 모순된 말이거든요. 사회적 기업이지만 돈도 많이 벌 거고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거고 유명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선택하고 가는 길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인정을 하느냐? 세상의 룰에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의 룰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아예 모른 척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이런 세상의 룰을 보고도 이 세상의 룰 안에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도 정말 잘 해내고 인정할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되겠죠. 또 정말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애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혼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되자, 이런 것도 이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꿈 중에 하나고. 혼수라면 그러니까 직원들의 혼수. 그렇죠.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연사들도 계속 급도 높아지고 하니까 뭐 알랭드부터 한 것처럼 저희가 뭐 오바마를 하거나 뭐 오프라 윈프리를 하거나 이런 사람도 언젠간 섭외해보자, 이런 것도 저희의 꿈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꿈들은 오히려 되게 먼 꿈이 아닌데 오히려 저희의 가슴을 되게 뛰게 하는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동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청춘 고민 상담소 책에서는 매번 연수원분들한테 청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도록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입장이 좀 반대로 돼서 네. 한번 대표님께서 직접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춘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의 청춘인 저에게 너무나 진부하지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그 영원한 소년, 영원한 청춘, 이런 게 저의 꿈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저의 꿈인데 사실은 그거의 가장 큰 근본에는 스티븐 잡스가 얘기한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과감하게 던지고 나아갈 수 있고, 정말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런 길이 도전이지만 정말 그런 것도 과감 없이 할 수 있고 과감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게 정말 그런 청춘의 정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5년 후 10년 후에 제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초심과 신념을 계속 지켜가고 싶고, 그리고 미래의 나의 그 청춘이 이 모습을 보고 지금의 이 바람과 지금의 소망들을 꼭 지켰으면 하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춘이 청춘답기를, 그리고 미래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미래의 나의 모습도 여전히 청춘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편지예요. 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고민이 많아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버릴 게 많아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청춘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버리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그렇습니다.